자요, 물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 책을요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물권법 보시면 자, 현존하지 않는 물건 있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노트에 다 나온단 말이죠. 현존하지 않는 물건이 되어 있죠. 이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뭐가 안 되냐? 현존하지 않는 물건, 이것은요 물권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성립한다? 채권. 오래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파트 분양 있죠. 분양 계약하죠. 이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은요 먼저 현존해야 돼요. 현존성, 그 다음에 특정성,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현존하지 않는 것은요 물건이 아닌 거지.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은 공시가 불필요해요.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가요? 특정인하고 누구하고요?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시가 불필요해요. 하지만 물권은요 대세권이죠. 이건 대세권이란 말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사는 뭐다? 인도. 부동산은 뭐다? 등기라고 하는 공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이죠. 임목은 뭐가 되냐? 임목 보존 등기. 임목은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지역권하고 임차권 있죠.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권이나 임차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그것을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요. 지역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지역권에다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적 불능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는데 한다. 이러면 지금요 봐봐, 내가 지금 강의하면서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 끝없으니까 아시겠죠? 책을 정리하니까 명인방법이죠. 그럼 명인방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농작물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목적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이죠. 수목. 이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토지에 부합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하고 다르죠.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심은 농작물은 뭐다? 독립한 부동산이지만 타인의 토지에 심은 나무는 독립한 부동산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이건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거 막 여기저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은 다 뭐냐, 여기 앞에 부분은요 물권 전체를 알아야지 나올 수 있는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것저것 나올 때 나온 거니까 여러분요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보면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권이죠.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종류나 장소나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있죠. 특정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하나의 물권, 이건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특정한다. 이것을 뭐란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물 이렇게요. 이 집합물에 대해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전에는요 20한 1회 2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양만장이 뭐죠? 양어장이죠.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들 있죠. 수억 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뱀장어. 그 실뱀장어는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핀셋으로 세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어장 안에 전체에 있는 뭐죠? 뱀장어 2억 마리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거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일물일권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물일권주의. 그럼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뭐죠?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 중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물건이 한 개냐 여러 개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 그거는 왜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냐? 봐봐.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101동이죠. 101동이면 건물이 몇 개예요? 건물이 몇 개? 한 개잖아요. 한 개인데 이것을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100세대가 산다. 100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몇 개인 거죠?
100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권은 100개죠. 이것을 우리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건물의 개수를 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01동이라고 해서 이것을 100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두 몇 개로 본다? 아니 한 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본다? 100개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이죠? 토지죠? 토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는 여러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토지의 개수는 어떻게 보는 거냐? 토지는 여기요 지적 공부. 여러분 지적 공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대장 또 임야대장 또 공유지 연명지라는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여기 지적도 임야도 이것을 얘기해.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토지의 필수를 표준한다 이렇게요. 니은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등기부에 분필이 등기가 됐다. 그건 안 돼.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분필에 등기를 해야 돼. 순서가 1번이고 이것은 2번이다 이 말이죠. 먼저 분필을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러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고요. 이것은 등기부 취득시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해. 나중에 나와. 등기부 취득시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우리는 봐봐. 일필의 토지 일부죠. 일부 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뭐란다?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을 설정한 이때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분필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할 수 있어. 이거다고 봐봐. 디귿하고요. 이런 미음을 먼저 봐. 미음은요. 쉽게 분할이 가능한 토지. 쉽게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유치권 인정이 돼. 예전에는요.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쉽게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열미 봐보죠. 임야의 일부를 개간한 경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야의 일부를 개간했단 말은 개간해서 여기를 농지로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쉽게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유치권이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점유는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등기를 왜 안 되냐? 등기는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 원칙, 일등기 기록, 여기는 지금 일등기 기록 원칙. 알겠죠? 일부동산 일등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지 일부의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유 취득시는 가능한데 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건물이죠. 이런 건물은 뭐예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둥하고 그 다음에 주벽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어야 돼. 알겠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을 때 우리는 것을 뭐란다?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건물의 개수는 객관적인 사정 봐봐. 객관적인 사정하고 또 뭐하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의사 등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건물의 개수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건물이 지금 여기요. 봐봐요. 건물이 어떻게 되냐? 건물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몇 개예요? 건물이 지금 몇 개예요, 이거? 건물이 몇 개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다 가구다, 다 가구. 다 가구다. 그럼 몇 개예요? 한 개죠. 다 세대다. 그럼 몇 개예요? 세 개니까 집합 건물이죠? 그럼 이거 세 개잖아, 세 개. 이게 다 세대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가구지, 다 세개인지 어떻게 알아?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혼자 소유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다 가구. 세 개의 소유자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1층은 딸내미한테, 2층은 아들내미한테, 3층은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뭐가 된다? 세 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란다? 구분 소유 의사라고 얘기해. 이걸 뭐란다? 구분 소유 의사 이렇게. 구분 소유 의사를 기초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작해서 결정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건물의 일부죠. 건물의 일부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아파트 구분 소유권하고 구분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하고 설정할 수 있어. 그래서 구분 소유하고 전세권 이렇게. 알겠죠? 자, 공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죠? 공유 지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 지분은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양적 분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지분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야. 3명이 3분의 1씩이야. 이 3분의 1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지분은 더하면 1이 돼 항상.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은 한 개인데 3분의 1씩 나눠져 있다 이 말이죠. 한 개의 소유권이 3분의 1씩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양으로 분할되어 있는 한 조각을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분은 비록 3분의 1이지만 다 더하면 일단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요, 지분은 일물 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물권 법정주의. 자, 보시면요, 물권은 법률 또는 뭐죠? 관습법이에요. 법률 또는 관습법. 이거 중요하잖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바는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권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물권은 강행 규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은 어떤 법률을 얘기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죠.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요, 명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는 제외된다 이 말이죠. 명령, 규칙, 조례 안 돼.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국회 제정법을 얘기해. 국회에서 제정한 거, 국회에서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나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거, 여러분요, 이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뭐냐면 간섭상의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이렇게 이 네 가지. 사도통행권, 온천에 관한 권리,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공원 이용권, 이렇게. 이 네 가지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니까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뭘 한다? 암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죠? 이런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강행 규정이죠? 아까 우리 물권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거기서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 법정주의에서 중요한 건 소유권이죠? 여러분,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권리란 말이죠? 소유권은 종류란 말이죠? 소유권은 사용수익하고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어. 처분 권능,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뭘 한다? 이것을 내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권에는 항상 뭐가 있다? 사용수익과 처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요, 사용수익을 포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처분 권능만 하는 소유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권은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반드시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항상 강의 노트를 항상 보고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은 누가 우선하죠?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은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해. 제한물권하고 여기 소유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냐면 동일한 부동산을 설정된 수개의 권리는요, 즉 제한물권 상환에는요, 제한물권 상환에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등기의 전후,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등기의 전후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봐요. 점유권이죠. 시험이 잘 나오진 않지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고요, 혼동이 안 되고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점유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해. 점유권에는 혼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우선하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요,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주택과 상가 건물에서 소액 임차인,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 이런 것은요,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란다?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 그래서 예외적으로 물권이 우선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아니, 채권이 우선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 청권에서 다른 거 필요 없어. 뭐냐? 그럼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유치권이 있죠. 그럼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준용 규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과 질권은 물권적 청권을 준용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없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면 지역권이 있죠. 그러면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잖아요? 점유하잖아. 이게 중요해. 점유하잖아. 그래서 뭐가 없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어. 알겠죠? 반환 청구권 이렇게.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임차권이죠. 임차권. 임차권 한번 보시면요. 자, 임차권은 임대차예요. 여러분 임차권 오면 임차권 그 자체는 물권 청권이 없어요.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이 뭘 하게 되면요? 등기된 임차권. 이것을 말한다. 등기라고 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으로 물권적 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해서 뭐가 생기면 대항력이 생기면 그래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권이 있다. 그럼 임차인은 뭘 한다? 점유하죠. 임차인은 점유하니까 또 뭐가 있다? 점유 보호 청권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점유도 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자면 임대인의 물권적 청권을 뭘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을요 임차권이 가끔 다른 데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때는 말한다.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방해죄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요 여기요. 자, 물권적 성기라고 되어 있죠. 자, 물권에서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항상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이 말이 중요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행사한다.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여기 디귿을 먼저 봐. 현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뭐다? 디귿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알겠죠? 그럼 소유권을 상실했다, 소유권을 양도했다. 이 사람을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 종전 소유자. 이렇게 종전 소유자죠. 여러분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종전 소유자는 안 돼. 현재 소유자가 돼야 돼. 종전 소유자는 안 된다고. 현재 소유자가 돼야 된다고. 자, 그다음에 누가 행사하냐?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물권자, 침해받고 있는 건 물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하죠. 따라서 물권이 이전되거나 소멸하면 물권이요 현재 소유자가 갑이죠. 갑에서 물권이 이전은 을한테 이전한다. 그럼 물권 청구도 함께 이전을 해. 누구한테? 을한테 간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이 을한테 이전했다 이 말은 갑은 현재 소유자예요, 종전 소유자예요?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상실한 사람.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암기해야 돼.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여러분 이거 봐봐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보험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이해됐어요? 자, 이 말을 다 같이 똑같은 말이야. 자,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지역권은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같이 보란 말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여기 니을 보면은 방해 배제 소송의 계속 중에 소유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소유권을 양도했다. 이걸 누구죠? 이건 누굴 얘기해?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미음을 보시면요. 물건의 양도 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봐봐, 이것은 다 같은 말인데 시험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나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이나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킨단 말이야. 다 똑같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봐, 미국 봐봐요. 현재 침해 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는 청구할 수 있는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태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태거 청구할 수 없죠? 그 건물은 누구 거죠? 건물은 누구 거다? 건물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이 사람은 대지 소유자, 이 사람 땅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여기는 건물 소유자 을이죠. 여기는 대지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도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죠. 왜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뭐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또 하나 재밌는 말 나왔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1번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가. 그러면 2번 봐봐요. 2번 누구한테요? 현재 뭐 하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렇게. 지금 됐나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렇게. 기억.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 명도 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다. 알겠죠?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이걸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하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써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불법 점유자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종전 점유자죠. 그 사람은 현재 점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인도나 명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이죠. 디귿은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건 누구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건물 점유자라고 그래.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건물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요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퇴거. 왜? 건물의 소유자. 왜 청구할 수 있다? 건물 누가 아니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퇴거라고 할 수 있어. 알겠죠? 이 사람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뭐다? 이 대항력 가져도 마찬가지다. 퇴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 철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여기다 써. 이 퇴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철거 청구는 안 돼.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철거는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 자, 봐봐요. 권한 없이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무엇을 해서 건물을 매수하여. 자요.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어디를 보냐면요, 여러분요, 맨 밑에 한번 보면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신축 소유한 사람.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여기요? 권한 없이 신축한다? 이 말은 지금 이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요. 지금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무단 건축. 그럼 무단으로 건축하면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여러분,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가 돼. 대지 점유자. 원래 이러면요, 땅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그러니까 갑이요, 땅을 점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를.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을이 지금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대지의 점유자인데 이때의 점유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한테요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기요, 을이 이것을 매매를 해. 매매를 해서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병한테요. 이런 가볍건데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매매를 해서. 병이 건물을 건축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병이 여기서 등기를 했다? 그럼 병이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그럼 이 을은 뭐요? 이 을은 종전 소유자죠. 이 사람은 현재 건물의 소유자니까 현재 점유자죠.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법 점유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인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은요 병한테는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니까. 그 등기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요 바로요 여기 보시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매수하여 그 권리의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 이것은 건물 무단 건축물의 매수인이죠. 이 건물의 매수인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은요, 미음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뭐죠? 남의 땅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인데 이 사람들은 소유자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매수한 미등기 매수인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또 나왔죠? 여기 무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여기요 이 소개인이 마치지 않는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양도인을 그래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달라. 지금 여기 있죠. 여기하고 좀 다르다고. 여러분 이 3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3번은 여기 봐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건물이 갑의 건데요. 이 갑이 무허가 건물인 거예요. 이것을요 을이 이걸 산 거예요. 샀어. 을이요. 근데 을이 지금 미등기인 거예요. 무허가니까. 미등기니까. 근데 여기 병이요. 여기 불법 점유자죠. 이걸 제3자라고 그래. 제3자. 여러분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를 중시한다? 등기부를 중시한다. 등기부. 제3자는 등기부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기 보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이걸 매매를 해서 을한테. 그런데 이 건물에요.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한테 너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하는 것을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미등기 매수인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을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상으로 이 사람 미등기니까 소유자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불법 점유에 대해서 매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이 말이에요.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갑을 양도인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앞이하고 지금 알겠죠? 저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부동산이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합의해제가 되죠? 이런 합의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합의해제. 자 여기 좀 써야 돼요. 합의해제 되면 여기를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면은 잠깐 이거 내려가지고 보죠. 합의해제죠? 자 합의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합의해제 소금무효. 합의해제가 되면 여기요 소금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금 무효 이렇게. 그럼 소금 무효가 되면요 소유권이요. 여기 있네.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 없이 187조죠. 매도인에게 복귀해.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의 원상이 그럼 봐봐. 우리가요 매매계약을 합의하자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이 말은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는 지금 누구죠? 매도인이죠.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겠죠. 누가 지금 말소를 해달라고 한다? 매도인. 매도인 누구다? 소유자.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건이다? 물건이다. 그것을 뭐라 한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 보면 원상회복 청구권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 있죠?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합의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 그러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된다.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매도인한테 복귀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면은 그러면요 매수인 명의의 등기,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이. 매도인이 누구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우리가 가등기죠. 이 가등기는요 여러분요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하고 정지조건. 정지조건하고 채권적 청구권일 때, 정지조건하고 채권적 청구권일 때 뭐를 하냐?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하고 정지조건일 때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이러죠. 불법 점유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잘 봐봐. 이건 무슨 말인가?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지상권 줬으면 여러분요. 이 토지 위를 쓸 사람은 누구예요? 이 토지 위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예요? 토지 위를 사용할 사람은 누구냐고. 여기서 을이죠. 을이 이 토지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떡하냐? 이 사람은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으로 방해 제거를 청구해요. 그러면요 이 갑은요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를 청구해요. 내가 을한테 줬는데 왜 너가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원래 이 땅을 사용할 사람은 을인데요. 그러니까 병이 제3자가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래서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불법 점유자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지상권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는 청구할 수 없다? 소유자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소유자는 뭐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권으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해요? 지상권자. 왜요? 이것을 점유할 사람은 누구니까요? 지상권자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체무라 할 것이어서 각자가 지분의 한도, 우리가 공유자는요 지분의 한도 내에서 전부예요.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는요. 그럼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요 채권적 성질이 있고 물권적 성질이 있는데, 특히 이제 채권적 성질이 뭐냐 이 말이죠. 1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까 했었죠. 제한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 좀 잘못됐네요. 제한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여기가 조금 잘못됐네. 자, 여기 봐. 자, 여기 이 부분 자 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소유권하고 소유권 있죠. 소유권하고요 제한 물권이 있죠. 이렇게 제한 물권이 있는데요.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제한 물권은 지상권하고 뭐하고요? 지여권이 있죠. 지상권과 지여권은 20년이고요. 그 외에는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 걸려요. 그 외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상권, 지역권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 지역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원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기 제한 물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학자도 있고 또는
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요 뭐다?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학설 대립이 있다 이렇게 써놔. 알죠? 학설 간의 대립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가 더 정확해요.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요, 지금 가로는 지금 아까 방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걸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자적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고 전세권은 10년이므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물권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하고 지역권인데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은 이건 물권을 묻는 것이 아니고 뭘 묻죠? 물권적 청구권을 묻고죠. 물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면 발생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라고 한다? 20년 소멸시효 걸린다 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것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럼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보지 말고 아까 뭘 받아야 된다?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몇 년이다? 20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보면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 소멸시효? 귀책 사유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방해 배제자 방해. 여러분 방해란 말이 뭐죠? 말을 봐봐. 말을 여기 방해를 한 것을 뭐 한다? 배제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방해한 것을 배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방해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배제하려면 그냥 방해가 끝나야 돼요? 현재 방해 중이어야 돼요? 방해 중이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다.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그런데 뭐가 아니다? 방해 결과 그러면 안 돼. 이 방해 결과를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 결과를 내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돼. 계속. 그것을 방해 배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계속이냐 결과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여기 재밌는 말은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방해 제거하죠. 누군가가 방해하면 방해 제거를 하고 방해 제거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방해 제거를 할 때 여기요 그때 드는 비용도 214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방해를 제거할 때 별도로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별도의 비용을 어떻게 한다? 214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방해 예방이나 방해 제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로 청구한다. 별도 청구. 별도로 뭘 한다? 청구해야지. 방해 배제 청구권과 동시에 비용도 청구한다 이게 아니라고. 방해 배제 청구는 방해 배제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좀 무슨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 등기 제도로 되어 있죠? 자, 등기는 뭐라고 했죠? 여기 일단 건물은 이제 우리가 건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건물은요 또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누가 원시 취득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원시 취득? 그럼 이걸 누가 원시 취득하는 것을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건물은 뭐가 건물이죠? 건물은요 뭐가 있어야 돼?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주된 벽.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돼.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죠. 이런 주된 벽이 있으면 이거 갑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것을요 을이 매수해가지고 을이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병이 이것을 사가지고 병이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병이 완공을 했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여기요 이런 것들이 만들기 전에 완공을 했죠 을이. 그리고 을이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이런 것들이 만들고 난 후에죠. 후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갑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원시 취득한다? 갑이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갑이. 그러니까 갑이 원시 취득한다는 말은 갑이 무슨 등기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병한테 무슨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선 이해됐나요? 그럼 여러분 건물을 한번 봐보죠. 여기서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자, 건물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요.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다? 기초공사 이 말이 기초공사. 이것은 기초공사 단계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누구죠? 아까는 을이죠. 을이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갑은 어때요? 갑은 자기는 뭐만 했죠? 이건 갑은요. 갑은 지금 여기서 뭐만 했어요? 기초공사만 했죠? 그러면 기초공사는 비용을 을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기초공사 비용을. 그래서 뭐란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누구죠? 갑이죠? 갑은 이 말이죠? 원시 지익자 누구죠?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 뭐죠? 기초공사 비용 이 말이죠. 기초공사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기초공사 비용. 알겠죠? 무슨 비용을 청구한다? 기초공사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은요,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중단됐죠. 중단될 때 이미 최소한의 기둥하고 지붕하고 뭐가 있다? 주벽이 있다 이 말이죠.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다. 그러면 이미 건물이 완공됐다 이 말이죠. 완공되고 난 다음에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럴 때 누가 원시 취득한다? 최초 공사한 사람. 알겠죠? 원래의 건축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원래 건축주가 누구죠? 갑이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누가 취득한다? 갑이 원시 취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가공이죠. 그럼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료주의예요. 재료를 누가 댔는가? 가공이 뭐라고? 재료주의다 이 말이에요. 재료주의. 재료를 누가 댔느냐 이것만 보면 돼. 자요, 건축물 도급가에서 수고빈이 누가요? 수고빈이 자기의 노력과 재력으로 완공을 했다. 그럼 누구 것이다? 수고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수고빈이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도급인과 수고빈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한테 귀속시키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처음부터 수고빈이 비용으로 건축을 짓는데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는 누구 것이다? 도급인이 원시 취득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재료주의. 여기 봐봐. 누가?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럼 이거 누구 것이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한다. 그런데요, 건축 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했다 필요 없어. 허가가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재료를 댔느냐. 누가 재료를 댔다? 채무자. 누가 원시 취득한다? 채무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지 지금 이해됐죠?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6하고 187조까지만 해. 자요, 우리는 법률행위죠. 이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186조 암기하시고 법률행위 암기하시고. 알죠? 이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는 매매. 그 다음에 뭐다? 교환, 증여 이 말이죠. 매매, 교환, 증여. 이거 왜 그러지? 매매, 교환, 증여 이렇게.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하고.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죠. 이런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라고 했냐 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것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조정이든 화해 조서든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하라고 그랬어? 등기를 하라고 그랬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하는 이행 판결, 그다음에 또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일락조서다, 화해조서다, 조정이다. 아무튼 무슨 말이든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지금 여기서 뭐라 나왔어? 지금 또 뭐라 나왔어? 여기 뭐라 나왔어? 소유권 이전은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그것이 화해조서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무조건 등기. 소유권 이전은 화해든 조정이든 일락이든 확인 판결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여기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런데 여러분,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 점유취득시효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딱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딱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 알겠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해.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신축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신축자는 원시 취득이야 등기 안 해요. 자, 신축자는 뭐라고? 원시 취득. 뭐라 해야 된다? 등기하잖아. 내가 다 써놨네요. 알겠죠? 엄청 착하네요. 그래서 신축자는 원시 취득 등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매수했으니까 매매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이죠. 형성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공유물 분할의 소죠. 형성판결. 형성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아요. 아는데 소송 중에 뭐가 성립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원래 공유물 분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면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봐봐. 공유 지분의 폭이죠. 공유 지분의 폭이 합유 지분의 포기를 뭐라 한다? 상대방 있는 뭐라 한다? 단독행위라고 그래. 여러분 단독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는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187조 암기해야 돼. 187조라는 말하고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은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뭘 할 때 등기한다?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이거는 우리 아까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어?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 알겠죠? 등기가 필요 없다. 중요성 언제요? 판결 확정 시. 이게 중요해. 판결 확정 시 이게 중요하다. 판결 확정 시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자, 여기요. 공용징수하고 수용은 보상금 지급 시. 그 다음에 상속이나 해사병 포괄 요정은 피상속이 뭐 할 때? 사망 시. 건물의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자, 암기해. 자,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공용징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한다. 수용 공용징수. 상속 해사합병 포괄 유정. 그것은 피상속인 사망 시.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등기 없이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자, 경매, 공매. 경락대금을 안 납하죠? 등기 없이. 뭐에서 경매나 공매에서는 경락대금을 안 납이에요.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4번 보면 4번은 아까 우리 한번 했었는데 우리 합의해제 기억나요? 합의해제하게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됐던 부동산의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방해해 볼게. 등기 없이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볼게. 그럼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 누가 소유자가 아니다? 매수인. 그러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매도인 누구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매도인은 누구다? 소유자죠. 소유자가 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자, 혼동은 뭐냐? 혼동은 사건이에요. 혼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혼동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이거 6번도 잘 나오죠. 그냥 전세 아니야. 건물 전세. 토지는 안 돼. 토지는 절대로 안 돼. 토지는 안 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법정은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갱신할 때 법정은 등기 없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 간이 변제 충당이 있죠. 유치권. 여기 유치권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거든요. 이 간이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등기 없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유치권에서 간이 변제 충당할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7번. 7번 지금 여기 보면 7번 좀 특이한데요. 여기 잠깐 설명할게요. 그럼 7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7번 여기 우리가 이제 출연자가 있어요. 그럼 출연자가 누구냐? 출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그래.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는 187조. 그럼 187조란 말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면 등기 없이 법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의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처벌할 수 있잖아. 병한테 그걸 제3자죠. 제3자. 이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요 186조예요. 186조는 등기를 누가 먼저 하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아파트를 출연해가지고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더니 아들내미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내미 가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재산을요 다 털어가지고요 사회에 환원했으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저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거 우리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럼 팔아먹어라. 그래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고 도대체 누가 소유자? 출연자고 법인 사이는 등기가 없어도 법인 건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기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웃기죠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잘 보란 말이죠. 자 봤죠? 자 보면 이제 봐. 재단법인의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누가고요? 누가고 제3자고 법인 사이에서는 그건 뭐란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3자고 법인 사이는 누가 먼저 등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지금? 이것이 가장 특이한 우리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요.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이걸 종된 권리라고 그래요.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럼 종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요. 법정이란 말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까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기 없이 취득했어도 처분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매수인은 그런데 두 사람과 매매 채권행위 이름이 뭐죠?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가 없네요. 뭐가 없냐면 10번에 11번 봐. 12번 해가지고 그렇죠? 용익물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죠? 그럼요 전세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죠? 지상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자, 용익물권의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여러분 이 책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책은 만든 건 하나도 없고 기존에 나왔던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 기출지문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책의 순서에 맞게끔. 그래서 책을 쓰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외의 것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익물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럼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86, 187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